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0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오늘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조금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 들어와서는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를 배우면서 뭐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네버의 에너지 U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델타 U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델타 U는 Q 플러스 W다 라고 얘기했었고, 뭐 W가 0일 때, 그러니까 부피 팽창이 없었을 때는 델타 U는 Q로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부 에너지 자체가 부피 팽창이 없으면은 Q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피 팽창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죠. 부피 팽창이 변화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내부 에너지 델타 Q를, 그러니까 델타 U를 Q로 표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태 함수인 엔탈피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었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델타 H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CV와 CP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CV는 부피가 일정할 때 그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열 용량이라고 했고, 힛 캐패시티라고 했고, CP는 압력이 일정할 때의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열 용량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모케미스트리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엔탈피라는 개념을 앞에서 배웠으니 그 엔탈피의 개념을 갖고 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이제 열이 출입하느냐에 대한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죠. 그래서 델타 H 뭐 여러 가지를 거 배웠죠. 델타 포메이션 H0바 뭐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뭐 표준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배웠고, 발열 과정이냐 생성 과정이냐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있었고,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있는 이제 반응식 자체에서 플러스였으면 발열 반응이고, 그걸 따로 띄워갖고 엔탈피 자체로 델타 H로 표현하면 마이너스면은 시스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열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의 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상태 함수라는 걸 배웠고, 헬스의 법칙에서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변할 때,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를 구할 수 없으면 리액턴트에서 원소로 갔다가 원소에서 다시 그 프로덕트로 오는 그 과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상태 함수라는 걸 배웠고, 상태 함수에서 완전적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뭘 얘기를 할까 하면 어다이어베틱 그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단열 팽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토픽이 연력학 제1법칙의 마지막 토픽이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3차원 그래프로 T와 V와 이제 U, VT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V와 T를 놔두고 뭐 T를 고정했을 때 내부 에너지와 뭐 부피의 변화 이런 걸 봤었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어다이어베틱 체인지에 대해서 그걸 2차 그래프로 볼 건데, X축이 그 볼륨이고 Y축이 이제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체를 나타내는 변수가 4개죠. 그 PVT, N이죠. PV는 nRT니까 이제 4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클로즈 못하네요. 단흰개가 아니라 닫힌 개죠. 닫힌 개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부 에너지는 T와 V로 설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뭐 다른 걸로 써도 된다 그랬죠. 뭐 P와 T로 해도 되고 아니면 P와 V로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내부 에너지는 VT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VT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자연현상을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다른 거를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상기체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간다고 할게요.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으니까 부피가 팽창을 했는데 부피가 그렇죠? 잠깐만.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다면 뭐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이렇게 됐네요. 부피가 지금 감소했죠. 부피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거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부피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고 여기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따로따로네요. 여기는 뭐 예를 들었고 이거 파이널로 됐고 이니셜로 됐고 이니셜로 됐고 파이널로 돼 있는데 이거 좀 바꿀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피가 감소했어요. 부피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어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다고 할게요. 부피가 증가하면은 템퍼러처는 어떻게 해요? 온도에서 떨어져야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템퍼러처가 지금 뒤집혀 있죠. 그래서 뒤집혀 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제 그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 따르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가 여기 이니셜에부터 파이널까지 갔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좀 오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는데 여기가 지금 F가 아니라 VI고 여기가 V 파이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랬고요. 자, V1, T1에서 V 파이널, T 파이널로 변경된 같은 경우 이제 투 스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태 함수의 경우 이렇게 바로 와도 되고 반대로 와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올 때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상태 함수인 경우 경로를 고려를 안 한다니까 위로 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T를 고정하고 쭉 갔다가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T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V를 움직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오지 않고 투 스텝으로 내려올게요. 투 스텝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스텝에서 온도를 고정을 하고 부피만 이동할게요. 그러면 등온 시스템이고 그 V만 움직였죠.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 요렇게 갔다는 얘기는 등온 시스템이라는 거는 닫힌 개에서는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빵이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온도만의 함수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델타 U가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투 스텝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내려올게요.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부피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등 앞,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등압 냉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 U는 CV 델타 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상기체의 경우요. 자, 그러면은 단열 이제 어다이어베틱 이제 체인지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선 Q는 빵이죠. 그리고 델타 U가 W가 이제 그 어다이어베틱 체인지라고 하면은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이 Q가 빵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W만의 함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공정 중에 수행되는 이상기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투스텝이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때에 등온 팽창에서는 델타 U가 Q만의 함수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요거 제거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단열 팽창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델타 T는 음수겠죠. 음수니까 CV는 양수고 델타 T는 음수니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되겠죠. 그래서 T가 감소하겠죠. 만약에 이제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니까 T도 플러스고 델타 T도 플러스고 CV도 플러스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 단열 팽창인 경우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웍은 이제 기차로 하죠. 하지만 이제 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웍은 하는데 밖에 있는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감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니까 이상기체가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서 팽창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시스템으로 힛을 공급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웍을 해야 되는데, 서라운딩 쪽으로 웍을 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가는데 내부 에너지 자체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단열 팽창에 대한 이제 분자적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분자의 이제 평균 에너지는, 그러니까 분자의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이상기체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했었고 에너지 자체는 키네틱스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네틱스 에너지 제2장에서인가요? 그래서 가스의 다이나믹 모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온도, 평균 속도 C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루트 n분의 3RT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3RT면은 C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자량이고 온도는 T잖아요. 온도는 T고, 그러면은 우리가 클로우즈 시스템에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얘는 변하지 않죠. M은. 그리고 3R 당연히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단열 팽창 클로우즈 시스템에서 단열 팽창으로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분자의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볼 건데, 단열 용기에다가 만약에 그 팽창이 가역 팽창을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니션에서 파이널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니셜에서 파이널을 갈 때 미소한 변화를 본다면은 델타 U는 델타 Q 플러스, 그러니까 DU는 DQ 플러스 DW죠. 그런데 우리가 단열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고, 아니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Q가 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요거 앞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은 우리가 드몬 팽창이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이렇게 등압 팽창.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버서블 익스펜션 했다고 하면은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똑같다고 하면은 CV는 마이너스 EXTV인데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PDV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P에다가 여기에 NRT를 쓸 수 있죠. 그래서 CV는 DT분의 마이너스 V분의 NRT DV라고 할 수 있고, 요거 정리하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T분의 CV DT는 마이너스 NRDV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거 다시 요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CV는 온도에 대한 변수라 그랬는데 특정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CV 상수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CV 앞으로 빼낸 거예요. 그리고 NR 당연히 상수니까 앞으로 빼냈고, 온도 적분하니까 TI분의 T파이널이고 TI분의 T파이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CV가 온도에 이제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빼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하게 되니까 요거 이제 로그 함수 취해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얘 어떻게 된 거냐? 얘를 NR로 나누네요. NR로 나누면은 요 앞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수식을 다 이끌어냈는데 얘가 지금 보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 앞에를 C라고 놓을게요. C라고 놓고 C라고 놓으면은 얘는 C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C라고 놓으면은 CLN T1부터 T파이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C 아래 보면은 얘가 보면은 CV는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CV의 단위랑 N의 단위, 몰의 단위니까 이 두 개 삭제될 수 있죠. 삭제될 수 있죠. 그리고 R과 사이의 이 값이 단위가 삭제되죠. 그래서 얘네 C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이고 이 두 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CP는, 그러니까 CP-CV는 NR이라고 했잖아요. NR.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값은 1보다 크겠죠. CP-CV는 NR이고 우리가 단위가 이 두 개가 같은 단위니까 무차원이 돼버리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요거 C로 놨으니까 이 C로 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가 우리가 단열 팽창을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VT는 C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수식 한번 의미해 봅시다. 앞에 있는 거. 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단열 팽창을 하는데 지금 요 앞에 거 있는 거 C로 했고, 아까 지금 C의 C승은 이제 컨스탄트하다라고 했는데, 요거 자체로 한번 우리가 수식을 의미해 볼게요. 요거 이제 무차원이니까 이제 상수 처리했고, 요것만 앞에서 볼게요. 요거 보게 되면, 자, V가
단열 이상적인 이제 그 아이디얼 가스가 리버서블하게 프로세스가 움직인다고 치면,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한다고 치면은 V가 증가할 때 V 파이널까지도 비례하는 거죠. T1도 TC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T와 이렇게 비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T와 V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T는 C는 컨스탄트하다고 해야 되고, 자꾸 오타가 있네요. 단이 아니라 닫힌 게입니다.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PV는 NRT라고 하면 이상기체에서 요거를 우리가 V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V는 P분의 NRT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V를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샤를레 법칙에서 V와 T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V가 요 수식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V와 T 여기죠. 압력이 일정할 때 요게 일정한 거죠. 요게 일정할 때 T가 증가하면은 V도 증가한다는 게 요거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요렇게인데, 그러면 V와 T는 일정하느냐?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V와 T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상적인 가역 단열 팽창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보면은 이제 모노아토믹이 있고 선형구 분자가 있고 비선형 다원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퍼펙트 가스가 되겠고, 이제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이 됐는데, 어떤 원자,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 모노아토믹이랑 선형 다분자랑 비선형 다분자랑 중에서 어느 게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사용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히 캐패시터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요거 리버스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요 수식이었죠. VI TI분의 C는 VF분의 TFC라고 했는데, 요거 다시 정리하면은 밑에 거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T 파이널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CV 값, C 값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N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원래 NI분의 CV인데 N으로 나눠놓으면 R분의 CV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죠. C 값. 그래서 구하면은 이거 C 값은 우리가 평균 속도 얘기했었잖아요. 평균 속도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고 2분의 5, 2분의 6. 그러니까 3이죠, 3. 그래서 우리 평균 속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거를 C분의 1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는 어떻게 돼요? 정도는 얘가 지금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에너지,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면은 델타 U를 보게 되면은 델타 U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다이어베틱 체인지니까 당연히 Q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Q는 0이고 결국 W가 이렇게 되는데,
W가 어다이어베틱 체인지니까, 익스펜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C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C값 때문에. C값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려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얘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얘가 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힛 캐패시티 자체가,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온도를 1도 올려줬을 때, 내부 에너지가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얘가 제일 많이 올라왔었죠? 비선형 다원자가 우리가 1도로 올려줬을 때 내부 에너지가 크게 변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온도를 1도 내려줬을 때 내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뱉는 건 뭐였어요? 얘죠, 얘. 예. 그 논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보게 되면은 그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니셜 상태랑 파이널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다 충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이니셜이랑 파이널로 할게요. 그래서 이니셜과 파이널로 하고 이게 nr은 변하지 않죠. 그 상태에서 얘네의 B를 볼게요. B.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밑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쵸?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밑에. 왜냐면 요거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요거 위에서 도출한 거 여기다 넣어 볼게요. t 값에다가 요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밑에 같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뭐 했나? 자, 요거 똑같죠, 지금. 요거, 이니셜이랑 파이널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VF분의 VI가 지금 똑같이 두 번 반복돼 있으니, 이거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P 파이널분의 P 이니셜이라고 하고,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 해놓고, C분의 1 해놓고, 오른쪽에 플러스 1이라고 써놨죠. 두 번 반복되니까. 왜냐하면, 요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아니, 요렇게래요.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앞에 거, C분의 1 더하기 1이, 우리가 C값 자체가 CV분의 NR이 되며, 그리고 1이니까 CV분의 CV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CV분의 CP라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C분의 CP를 몰당으로 놔둬놔 볼게요. 그러면은, CV분의 CP고 CVM분의 CPM인데 여기서 이거 오타네요. CV분의 CP를 감마라고 넣어볼게요. 감마. 여기 감마라고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요 C1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감마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상기체에서 단열 팽창을 위해서 앞에는 PVC는 컨스탄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PV로 했죠. 그러니까 아까 VT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여기 PV에 대해서 했는데, 그 PV에서 요 감마는 CV분의 CP라고 한 거죠. 그걸 몰당으로 놔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그 PV는 감마분의 컨스탄트고 요거 이렇게 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CVM은 2분의 R이고, 그렇죠? 2분의 R이고, 우리가 리니어 폴리아토믹 가스 같은 경우는 2분의 5R이었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CPM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원자의 같은 경우 2분의 3R인데 CP-CV가 R이니까 CPM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결국은 감마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니까, 그쵸? CV분의 CP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것도 오타네요. 오타 오늘 굉장히 많네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다원자 기체인 경우 CVM은 3R이 되겠고, 3R CP분의 CV는 CP-CV는 R이니까 얘는 CPM은 4R이 되겠죠. 4R-3R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3R분의 4R이 되겠죠. 요 감마는. 그러면은 3분의 4가 되겠고, 요거는 다 1.33 정도겠죠. 감마 자체는 지금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다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등온 팽창이랑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쪽으로 에너지를 주면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엔탈피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클로우즈 상태, 그래서 클로우즈 상태고 온도를 밖에서 주지 않은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하고 있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지금 온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픽스하고 온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을 했다. 단열 팽창을 하면은 단열 팽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압력과 부피는 똑같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상기체와 이상기체를 지금 등온 팽창을 하느냐, 아니면 온도까지 같이 떨어뜨리면서, 등온 팽창이 돼요. 온도를 차단하면서 팽창을 시키느냐, 아니면 밖에서 온도를 주면서 팽창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떨어지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현상이 압력과 온도는 반비례하는 거는 똑같이 나타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P는 V에 반비례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상수, 감마 상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단열 팽창을 하기 위한 PV 곡선을 어다이어베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감마는 1보다 크죠. 왜냐면 우리가 감마 자체는 CV분의 CP라고 했으니까 커지게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얘도 등호, 그래서 요거 똑같이 말로 설명한 거고, 물리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팽창할 때 에너지가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압력 자체도 단열 팽창만큼 더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온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온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앞에서 부피가 팽창을 하더라도 가스 입자 관점에서는 얘의 속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열을 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분자의 속도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분자의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온도를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는 분자관점 입장에서는 속도론 쪽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힛이 들어오니까 압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겠죠. 얼마큼 많이 안 떨어지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아이소서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 쳐져 있는데 어다이어베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V 이니셜과 V 파이널인데 어다이어베틱일 경우에는 아이소서멀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압력이. 요렇게. 자, 이거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가스 매스가 주어졌고 온도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리버서블 하고 어다이어베틱이래요. 그래서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하고 있는 거고 부피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됐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기체위에서 이 일은 어떤가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어다이어베틱이라 했으니까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Q는 빵이죠. 그리고 우리가 W를 어다이어베틱 워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다이어베틱 워크에서 단열 상태에서 팽창은 우리가 아까 2스텝으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죄송해요.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CV 델타 T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CV 델타 T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N2인 경우에는 이제 선형 다분자겠죠. 그래서 CVM은 2분의 5R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다이어베틱 리버서블 익스펜션에서 나왔던 우리가 도출했던 V랑 T 이 이제 그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나왔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C값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CP-CV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값을 구할 수 있겠죠. 속도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구할 수 있죠. 2.5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그냥 R로 그냥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C로 놓은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 넣은 거네요. 다. 앞에서 주어진 값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T 파이널은 이니셜 이렇게 놓고, 이제 온도 25도씨에서 25도씨 이제 켈빈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압력, 초기 압력,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준 거고, 아까 C값 주어졌죠? C값 주어졌고, 그러면 다 계산하면은 켈빈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리버서블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의 웍은 CV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 넣어볼게요. 그래서 2분의 오타 같은데요. 5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5R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람수 주어졌으니까 그람수 주어지고, 여기 물질량 갖고 얘기하고 R값 주어지고, 그다음 온도 주어졌죠. 요 오타입니다. 오늘 오타가 이렇게 많네. 자, 그래서 최종 값은 얼마다? 요거 324줄이다. 324줄. 그래서 웍은 이만큼 했다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연력학체 1법칙이 이제 오늘 끝났는데,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이나 뭐 11번가 또는 뭐 옥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열기구를 팔아요. 열기구 뭐 2,000원인가 3,0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열기구를 찾아갖고, 원래 학교에 있었으면 요거 만들어 봐갖고, 우리가 열기구를 만들어갖고, 연력학 법칙으로 계산하는 걸 할 건데, 그걸 못하니까 한번 집에서, 뭐, 조그맣게 동네 운동장 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니면 찾아보셔도 돼요. 일반화학 책 찾아보셔도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했던 거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력학차 1법칙 끝냈는데,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한번 이제 쭉 정리하는 거예요. 연력학차 1법칙이 끝났으니까.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고, 내부 에너지에서 우리가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배웠었고, 델타 U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Q 플러스 W라고 얘기를 했었고,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W가 0이니까 델타 U는 이제 Q만의 함수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 W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라고 얘기했었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했었고,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서브 케미스트리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를 얘기를 했었고, 시스템 관점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발열 과정, 그다음에 서라운딩 입장에서 시스템으로 주면은 흡열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화학 반응에 접했었죠. 그래서 파이널에서 이니셜 뺄 건데, 우리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다고 했을 때,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에 플러스 값이 어떤 값이 써 있다고 하면은 시스템은 이니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델타로 표시하면 마이너스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서라운딩 쪽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헤스의 법칙 배웠었죠. 헤스의 법칙 배웠었고, CV, CP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NR에 대한 값을 배웠었고,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완전 적분을 배웠었죠. 상태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단열 팽창, 그래서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가역 단열 팽창이죠. 가역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V랑 T는 컨스탄트하다랑 PV는 컨스탄트하다라고 하는데, 가역 단열 팽창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등온 상태에서 가역 단열 팽창보다는 더 많이 압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C와 감마를 도출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상기체와의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연력학 법칙은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다음 또 예습하시고 복습하셔갖고 실력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1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총 4개의 타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엔탈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엔탈피를 쓰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탈피를 조금 더 화학 반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만에서 볼 수 있게끔에 대한 거를 볼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결합을 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자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결론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왜 중요하느냐? 연력학 제1법칙이.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되면은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을 만약에 이제 일어났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뭐냐? 그러면 자, 자연현상이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고 자연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자연현상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온도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또 PV, 그러니까 힛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압력을 많이 가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느냐? 라는 척도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그랬고, 연력학 제2법칙은 그러면 자연현상에서 일어났는데, 발생했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가냐 자발적으로는 안 가냐 라는 척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는 다 말로 설명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발적이지 않는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발적인 이제 변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냉장고 얘기를 지금 해놨네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력학에서 이제 이제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스폰테니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자발적이란 말이라고 쓰면은 스폰테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실제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변할 때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두 개 중에 안정한 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흑연이 더 상온에서 안정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시간이 아주 지나고 몇십만 년 지나면은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되겠죠. 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간다고 얘기했지 얼만큼 빨리 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지금 우리가 자발적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처음으로 제기를 한 사람은 켈빈 경이에요. 그래서 켈빈 경이 뭐라 그랬냐면 탱크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이거를 모든 일로 변화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죠. 그래서 뭐 이건 자발적 과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몽땅 갖다가 일로 변하는 거, 웍으로 변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연력학 제1법칙 그 엔진이 있다고 그럴게요. 엔진이 있다고 하고 여기 히소스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열원이 있고 히소스가 있는데 열원을 다 받아갖고 히스를 얘네가 줬어요. 그리고 이거 얘를 다 웍으로 줬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며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뭐 다시 창출되는 게 불가능하다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지금 만족하죠? 왜냐하면 토탈 에너지가 일로 들어와서 토탈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인풋 대 아웃풋의 토탈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왜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제 화학을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발적 변화가 왜 일어나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경향으로 된다. 그래서 자발적 변화는 뭐 일반적으로 흐트러짐, 그래서 무질서 도니까 무질서한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틀린 대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줄의 실험에서 보면은 이상기체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제 등운 자유평창인 경우에는 웍도 0이고 Q도 0이죠. 웍도 0이고 Q도 0이에요. 그 내부 에너지는 0인데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자발적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발적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자발적 반응 중에서 감소하면 주위의 에너지가 동일한 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갖고 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서라운딩 쪽으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화는 에너지 분포와 관련이 있죠. 자발적 반대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써갖고 웍을 했는데 웍을 바깥으로 줬는데 상대적인 양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을 이 안에서 반응을 했어요. 시스템에서 반응을 해갖고 웍을 해갖고 바깥으로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줬냐 이거예요. 내부에서 에너지가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고 봐야겠죠.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상태 함수를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보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했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이제 자발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상태 함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서라운딩이랑 시스템이랑 두 개의 관점을 다 같이 본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 변화를 보게 되면 물질과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 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서라운딩은 관심 꺼도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제 자발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상태 함수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엔트로피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서 이제 토탈 변화량은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자발적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여기서 엔트로피는 토탈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립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물질과 열이 바깥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과 열이 힛이 출입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인데 이 함수를 도입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토탈 엔트로피에 대해서 0보다 크게 증가해야지만 우리가 자발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한 연력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ds, 엔트로피의 미수한 변화, 아까 델타 S였죠. 델타 S는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러면 T가 있을 때, 온도가 있을 때 dq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그냥 dq가 아니에요. dq 리버서블이에요. dq 리버서블. 리버서블에 대한 게 왜 그런지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 보면은 델타 S는 인테그럴 이니셜분의 파이널이고 t분의 dq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S를 계산을 하려면은 가역적인 경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로 중에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제네요. 예제인데 우리가 엔탈피의 변화를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이상기체고 볼륨이 1이었대요. 근데 어떤 이제 고정된 온도에서 부피가 더블이 되는, 부피가 2배가 될 때에 몰수가 2배가 되는, 아니요, 뭐가 2배가 되냐? 자, 볼게요. 볼륨이 2배가 되네요. 아니죠. 엔탈피가 2배가 되는 지점을 찾으려네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델타 S는 이니셜분의 파이널이고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우리가 온도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죠. Q가 들어오는데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리버서블 프로세스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t분의 Q 리버서블이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U는 Q 플러스 W인데 우리가 Q 플러스 W인데 부피가 아니죠.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얘기했고, 프로세스가 얘기했고, 내부 에너지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소서멀 익스펜션이니까 등온 팽창이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Q는 플러스가 0이었고, 자,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겠죠. W를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이상기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나요? 이 마이너스 W 리버서블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인테그럴 이니셜분의 파이널 PEX죠. EX는 이제 바깥의 압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밖의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다고 하시니까 요거 EX 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두 개 합쳐져갖고 플러스 되고,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RT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nrt가 이제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죠. 앞으로 빼고 다시 이거 로고 값 취해갖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한 요거 정의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얘는 q니까 q에다가 대고 q가 요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가 여기 있고 여기 t 있으니까 삭제되고, 결국 델타 s는 nr ln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부피가 두 배가 된다 그랬죠. 부피가 두 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몰수가 1몰 주어졌고 그 다음에 R값 우리 주어진 상수니까 얘기했고, 부피 두 개 주어진다니까 여기 ln2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엔탈피의 변화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5.76 줄 퍼 켈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라운딩 관점에서 엔트로피 한번 볼게요. 서라운딩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관점이 있다고 보고, 서라운딩은 그 외에 나머지 것잖아요. 그 나머지 것을 보겠는데, 나머지는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병이라고 하면 물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주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또 이렇게 무한히 크기 때문에 연력학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hit이 서라운딩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에너지가 되면은, 이제 전달이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식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그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갔다고 하면은, 서라운딩 관점에서 시스템에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서라운딩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겠고, 그리고 DU 서라운딩은 프로세스가 이제 가역적이거나 비가역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독립적이죠. 그리고 경로도 무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던 거를 갖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DU 서라운딩분의 DQ 서라운딩 리버서블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역적인 경우나 비가역적인 경우나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삭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똑같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적분해갖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온도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아까 여기 표시한 거 그대로 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델타 T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델타 S 서라운딩은 T분의 Q 서라운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이랑 서라운딩 관점에서 볼게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시스템이고 나머지가 다 서라운딩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DS, 그 시스템의 이제 엔트로피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에요. 그리고 관측할 때, 측정을 할 때 델타 S는 이니셜보다 파이널분의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요 앞에 시스템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자, D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T 서라운딩분의 DQ 서라운딩인데, 여기 리버서블 프로세스 필요 없다 그랬죠. 가역적이나 비가역적이나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델타
델타 S 서라운딩분의 T분의 서라운딩분의 Q 서라운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열 팽창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단열 팽창이면 열이 출입이 없으니까 Q 출입 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빵이니까 얘 0이 되겠죠. 자, 그 통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원자나 분자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데 T가 낮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낮은 곳만 이렇게 채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가열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포도가 위에까지 차게끔 돼 있죠. 그래서 T가 그러니까 T를 올리는 것은 몇 개의 에너지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스테이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 T가 무한대에서는 모든 상태는 동일하게 다 채워질 수 있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볼츠만 분포에서 정략적으로 요약을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볼츠만 분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우리가 그 n분의 ni고 얘네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K가 볼츠만 팩터죠. 그래서 1 곱하기 1.38 곱하기 10의 23승 줄 퍼 켈빈이고 ni는 모든 온도 T에서 에너지 I를 포함한 상태에서의 발견될 n개의 분자 샘플의 수이죠. 그래서 ni는 분자 샘플인데 언제? 온도 T에서 EI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n개는 전체의 분자수고 이 ni는 특별히 온도 T에서 에너지 EI를 가지고 있는 분자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발견될 수. 그러면 이제 볼츠만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는 KLMW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식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W는 뭐냐? W는 그 마이크로스태틱스예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스템 배열을 분giải 수 있는 방법의 마이크로인 상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S가 있고 K가 있고 K는 요거 넣고 L은 W인데 이 W가 만약에 증가하면은 S도 증가하겠죠. W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W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S는 0이에요. S는 0. 그렇죠? LN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W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S는 1보다 크겠죠.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자들이 에너지 분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배열도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분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요만큼만 차지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을 증가하면은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랬죠. 뒤에 있나요? 이렇게 있네요. 자, 앞에 왔다 갔다 할게요. 열이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는 파퓰레이션이 밑에만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즉 에너지 스테이트가 찰 수 있는 그 방법이 작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높은 에너지의 스테이트에도 에너지가 찰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DS는 T분의 DQ 리버스블이고 결국은 DS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온도가 높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DS는 작아지는 거고 얘가 낮았다. 그러면은
얘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면은 얘는 커지죠. ds는 커지고 얘가 커졌다. 온도가 커졌다 그러면 ds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얘도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S는 KLNW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W가 증가하니까 S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DS 변화량은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DS 변화량은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주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갖고 높은 에너지 상태 스테이트가 많이 차져 있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온도를 조금 더 해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줬다고 해서 스테이트가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낮은 상태에서는 온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스테이트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하고 갔죠.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인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상태함수는 경로에 무관하고 초기 상태와 마지막 상태만 중요하다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적분을 했을 때 0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적분 보면은 인테그럴하고 여기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이게 그 폐쇄된 경로 주위를 통합하는 나타나는 기호라고 칠게요. 그래서 인테그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TQ 리버서블이 만약에 0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토탈 3단계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3스텝을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상기체를 갖고 특별한 사이클, 그래서 이름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카르노 사이클에서 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상기체 말고 이상기체를 포함해서 특별한 사이클에서 참이라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상기체 말고 어떤 물질이든 간에 요 카르노 사이클에서 맞다는 걸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기체가 포함된 특별한 사이클이라는데 이거 증명하고, 이상기체 아니더라도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이클에서도 맞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두 개를 주고, 두 번째는 이상기체 아니고 모든 물질에서 요거 했다고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사이클이라도 된다는 걸 얘기를 할 거죠. 자, 카르노 사이클을 얘기를 할 건데, 카르노 사이클은 4개의 단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어다이어베틱 익스펜션이랑 아이소섬 익스펜션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처음에 A가 어디냐? 자,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갑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를 하죠. 부피를 증가하고 압력이 떨어져요. 자,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아이소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등온 팽창이죠. 등온 팽창을 한 거고, B에서 C로 갈 때는 단열 팽창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를,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를 하는데, 부피가 증가를 하면은 압력은 떨어지는데, 그때의 힛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상태에서 부피를 증가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힛을 차단한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등온이고 B에서 C까지는 단열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C에서 D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온 압축이 되고 당연히 D에서 A로 가면은 단열 압축이겠죠. 그래서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 네 개의 사이클로 된다고 볼게요.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팽창, 팽창, 압축, 압축.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이상기체가 포함된 특별한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에서 참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스텝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DS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가지 사이클은 T분의 Q램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기 등온에서는 등온 팽창에서 T분의 Q고 단열 팽창 어다이어베틱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DS는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빵이고 앞에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얘 1로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서 있는 경우 자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T라고 돼 있고 H라고 돼 있고 C로 돼 있어요. T라고 돼 있고 H라고 돼 있고 C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은 TH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H고 TC는 여기에요. 그래서 온도가 TC에서 TH로 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C점, 그러니까 온도 C에서 온도 H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상태함수,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거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와 세 번째 프로세스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엔트로피 자체가 상태함수라는 거를 증명하는 데서 한 방에 다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상 나눠서 하는 거고, 오늘 뭐 배웠었냐면은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끝내고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는 새로 창출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중요한 점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어떤 현상을 판별하는 척도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신에 이게 자발적으로 가냐 안 가냐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엔트로피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속도 관점의 얘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큼 빨리 일어나느냐는 얘기를 안 한다 그랬고, 엔트로피 자체를 얘기를 할 때의 정의는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델타 S는 토탈 엔트로피를 얘기를 한다 그랬고,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엔트로피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태함수인데 상태함수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증명을 하라라고 하면은 상태함수 자체는 세 가지를 거쳐야지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특별한 사이클에서 모두 적분을 했을 때 0이라는 걸로 보여준다 그랬고, 두 번째에서는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에서도 이 사이클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증명을 할 거고, 세 번째로는 모든 물질에서 어떠한 사이클에서도 만족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태함수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엔트로피의 개념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걸 나중에 해야지 뒤쪽에 가서 이제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깁스 에너지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케미칼 포텐셜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처에 대한 것도 배울 건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예습하셔야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제 수업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은 다른 자료 많이 찾아보셨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